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4건입니다. 하나,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책자형 2배수 이내로 상향,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둘, 인천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10곳 설치 운영, 전철역, 공원, 주차장 등 군 구별 1곳씩 설치, 수요 고려해 추가 설치 검토. 15일부터 순차적 운영 개시. 평일, 휴일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증상 유무, 역학적 연관성과 관련 없이 시민 누구나 검사 가능. 셋, 인천도시철도 8일부터 야간 시간 간헐적 멈춤 돌입.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21시부터 이 길 1시까지 1호선, 2호선 21회 감축 운행. 넷, 2021년부터 기초생활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 2025년 통합돌봄 시행, 고령자 주택 2만호 공급, 퇴직연금 의무기업 확대,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12월 9일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상한을 늘려 시각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와 선거정보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거공보 제작 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점자형 선거공보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일부 내용만 발췌되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비장애인들과 동일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의용 의원은 지난 7월 시각장애인에게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상한을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9일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종전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에서 2배수 이내로 상향하는 개정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 사항은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대통령 선거의 경우 16면,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12면, 지방의회 의원 선거 8면 이내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는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 이내인 대통령 선거 32면,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24면, 지방의회 의원 선거 16면 이내로 작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의용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상한이 늘어나 시각장애인에게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보다 정확하게 제공되고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와 선거권이 보장되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의원은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 원안은 면수에 관계없이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면수 상한이 책자형 선거공보의 2배 이내로 조정돼 통과된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의 각종 권리 보장과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은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를 각 군 구별 1곳씩 총 10곳을 설치해 12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은 코로나19 3차 유행의 중심인 수도권 지역의 무증상 감염원 차단을 위한 정부의 검사 확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예산과 의료 인력 등은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임시 선별진료소는 군 구별로 전철역, 공원, 주차장 등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 한 곳씩 설치되어 설치가 완료되는 대로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시는 검사 수요 등을 고려해 군, 구와 협의를 거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운영 기간은 내년 1월 3일까지이며 이는 연장 가능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과 주말, 휴일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검사는 증상 유무, 역학적 연관성과 상관없이 검사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운영 인력은 임시 선별진료소당 의료 인력 2명과 행정지원 인력 2명 등 최소 4명 이상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의 검사는 코로나19 검사법 3종, 비인두도말 PCR 검사, 타액 PCR 검사, 신속 항원 검사를 시행하되 비인두도말 PCR 검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매우 엄중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가족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으실 것을 권고드린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시행에 따라 인천 도시철도 1호선, 2호선도 야간 시간대 간헐적 멈춤에 돌입합니다. 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과 인천교통공사 사장 정희윤은 12월 8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인천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의 야간 시간 21시부터 이길 1시 때 열차 운행을 1일 21회, 1호선 11회, 2호선 10회 감축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도권 지역과의 환승 연결되는 인천 도시철도 특성을 고려해 막차 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운행됩니다. 앞서 인천교통공사에서는 12월 2일부터 인천 도시철도 1호선에 22시 이후 열차를 감축 운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에 따라 보다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인천 도시철도 추가 감축 운행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열차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경우 인천 도시철도 막차 운행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 도시철도와 환승 연계되는 유관기관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인천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에 변경된 야간 시간대 열차 운행 시각표는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와 각 역사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 소득 공백 없는 노후 생활 보장 체계 20개 대과제로 구성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2월 15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소득, 돌봄, 주거 등 기본적 삶의 영역에서 국가 책임은 지속 강화하고 능동적 고령자로서의 역할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으로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에 중점을 뒀습니다.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기초연금 최대액인 30만 원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됩니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적용 대상 기업이 확대되며 주택연금 가입 대상도 공시가 9억 원으로 확대되고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및 공공신탁시범사업과 연계한 자산보호 방안이 마련됩니다.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건강검진의 노인검진 항목 조정 및 확대,
66세, 70세, 80세에서 80세 이후 계속. 건강 고위험자의 건강 개선 노력에 따라 연간 일정액의 건강 포인트가 지급되며 고령자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거동불편 고령자 대상 방문형 의료 활성화, 2022년부터 치매 진료 지침 표준화, 검사비 지원액이 15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건강, 생활, 주거 등 삶의 전반적 영역에 대한 통합적 돌봄을 통한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이 2022년 제정돼 2025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2만 호를 공급하고 고령자 보호구역도 3,0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강경화 등 4대 질환에 적용됐던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질환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간 확대 등 웰다잉 지원체계, 법제화가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